매달 하는 시상이지만 이번 달에는 사실 수상자 한 팀이 사정상 오지 못하셨습니다. KBS 차원에서 지역 부문에 수상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전국적인 산불 때문에 취재에 연이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울러서 이번 산불로 희생이 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피해 당하신 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그 현장 취재하는 기자들 그리고 사력을 다해서 거대한 불과 싸우고 있는 우리 소방관들 모두 안전하게 또 역할을 다 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좀 어두운 얘기를 시작했는데 사실 이번에 또 그 취재 부문 수상작도 그렇지만 저희가 사실 12.3 이 내란 사태, 불법기업 사태에서 아직 헤어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번 수상작도 사실 우리 언론인들 입장에서는 더더욱 남일 같지 않은 정말 좀 우리가 참 수거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충격적인 내용도 담겨 있고 해서 어느 때보다 그것을 진실을 파헤친 여러분들의 용기도 대단하지만 마음이 계속 무겁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달 시상식이면 좀 이렇게 뭔가 좀 해결이 되고 좀 홀가분하게 시상을 할 줄 알았는데 다음 달에 좀 더 홀가분한 시상식이 되기를 염원하면서 오늘 수상하신 모든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과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좀 안 좋은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한 팀이 꼭 오셨으면 좋겠는데 현재까지 산불이 지나지 않는 관계로 정말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정말 아무 일 없이 이 사태가 빨리 진전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197회에도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심지어 4개 부문에서 중에서 3개 부문은 단톡방에서 개인 투표로 투표까지 해가면서 한두 표 차로 정말 아슬아슬하게 수상자에 선정되는 좀 어려운 경쟁이 있었습니다.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만큼 저희도 고심했고 큰 일들이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대로 충분히 결정될 거라고 생각했던 일이 아직도 지연되고 있는 바람에 저희도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저희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심사평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197회 이달의 방송기자상에는 모두 26번이 출품돼 4편이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취재 보도 부분에선 MBC 노상원 수첩 전문 최초 연속 보도가 수상자로 뽑혔습니다. 비상겸 사태의 심각성을 적나라하게 고발한 수작으로 평가됐습니다. 수고 대상 500여 명 등 보도 내용도 충격적이었지만 취재원을 40여일 동안 설득해 자칫 묻힐 뻔한 수첩 전문이 세상에 드러나게끔 한 치열한 취재 과정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뉴스타파 명태균 게이트 검찰 수기록 최초 입수 검증 보도는 영향력과 취재적 면에서 SBS 707 단체 대화방에 드러난 의원 차단 지시 등 단독 보도는 탄핵 심판 국회 측 증거로 제기될 정도로 가치 있는 발굴 보도로 평을 받았지만 아쉽게도 수상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기획 보도 부분에서는 토요일까지 가는 치열한 경쟁 속에 MBC 범죄 피해자 연속 기획이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법원의 양형 관행이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기준과도 스스로 보충된 점을 잘 지적했고 피해자 보호라는 공익성과 관련해 좋은 문제제기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MBC 정광훈 정치종교 돈벌이 3.1일체와 SBS 치사율 70% 바이러스 의심 원숭이 대거 반입 보도도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아쉽게도 수상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주역 취재보도 부문 수상작으로는 KBS 창원 광역의회 세금 낭비 고발 연속 보도가 선정됐습니다. 지방 권력 감시라는 단골서지였지만 충실한 취재로 세금 낭비와 각종 부조리를 조목조목 고발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JIBS 악취 저감시설 유해물질 사용 단독 보도와 KNN 화장장 예약 알바끼 기승, 구멍 뚫리 예약 시스템 등도 공익성과 취재력에서 호평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기획 보도 부문 수상작으로는 목포 MBC 말은 긴 금값인데 헐값된 물김은 바다의 폐기까지 연속 기획 보도가 선정됐습니다. 지역 현안에 대한 종합적인 끈질긴 접근이 상대적으로 돋보였다는 평가입니다. 네, 모든 수상자들 좀 축하드립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수거, 즉 체포 대상을 A부터 D까지 알파벳 등급으로 분류했습니다. 먼저 등급 A로 표기된 수거 대상자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전 의원과 함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와 함께 야당 지도부는 물론 전직 대통령까지 간첩 혐의를 적용해 체포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교조, 민변, 민주노총은 물론이고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과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본부의 이름을 올린 불교 기독교 인사들도 수거 대상으로 명시했습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체포 대상자를 일일이 나열한 뒤 A급 수거 대상 처리 방안을 별도로 작성했습니다. 체포한 이들을 보낼 장소로 연평도와 제주도를 지목했는데 특이하게도 곧이어 이송 중 사고라고 적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가스, 폭파, 침몰, 격침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수첩 뒤쪽엔 좀 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담겼습니다. 윤석열 정부 정책에 반대하거나 대립각을 세운 정치인, 판사, 종교인과 시민단체, 연예인, 심지어 전직 대통령까지 체포 후 사살한다는 계획을 노골적으로 세운 겁니다. 수첩에 누구 사살하라고 썼습니까? 수첩 메모 내용 누구와 상의했습니까? NLL 북한 공고는 어떻게 유도하려고 했습니까? NLL 북방한계선 인근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거나 아예 북한에서 납포하기 직전 격침시키는 방안도 여기에 포함됐습니다. 종북 반국가 세력 척결을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삼았던 이들이 뒤로는 자신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대한민국 국민을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심지어 북한을 끌어들여 감추려 했다고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은 말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노상원 수첩의 내용은 끔찍합니다. 그 끔찍한 만큼 비현실적입니다. 그래서 이 노상원 수첩에 대해서 일부 혹자들은 노상원이 개인의 망상을 끄적여 놓은 메모 정도라고 평가절하 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지금의 한국 사회가 노상원 수첩만큼이나 비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현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은 이제 비현실을 넘어서 초현실로 향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법원은 물리력이 짓밟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대통령은 구속이 취소돼서 구치소 밖을 빠져나왔는데 국민들에게 사죄하기는커녕 지지자들 향해 환한 미소를 보이면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국회에서 계엄을 준비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들은 요즘 같은 시대에 어떻게 계엄을 할 수 있겠느냐, 말도 안 된다라고 부정했었습니다. 실제로 그 말도 안 되는 계엄을 실행하고 나서는 헌재 가서 뻔뻔하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망상 같은 일을 현실로 이뤄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계엄이 과연 지속됐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은 결국 노상원 수첩의 내용과 가닿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이렇게 부족한데 저를 끌어주시는 저희 이세욱 부장, 그다음에 조윤정, 엄지인 데스크, 손병상 캡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 결과물 함께 만들어낸 저희 후배들 항상 감사하고, 무엇보다 이 노상원 수첩이 모습을 드러낼 수 있게끔 결단과 큰 용기 내주신 취재원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까 학 회장님이나 박성호 선배 모두 다 여전히 이 내란 관련 보도가 수상작이 선정돼서 마음이 무겁다고 하셨는데, 저도 부디 오늘 이 시상식이 계엄 이후 비현실적인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마지막 시상식이 되도록 정말 간절히 원하고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을 나간 부모를 대신해 위탁모에게 맡겨졌던 서원이는 지속적인 학대로 뇌사 상태에 빠져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결국 경찰에 체포된 위탁모가 1심에서 받은 형량은 징역 17년. 서원이 가족이 정부로부터 받은 유족 구조금 중 400만 원을 위탁모가 갚았다는 이유로 법원은 위탁모에게 유리하게 판결했습니다.
MBC가 지난 2015년부터 10년간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의 판결문을 분석했더니 이렇게 유족이 정부의 구조금을 받았다가 가해자가 감형된 사례는 54건에 달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상당수의 유족이 갑작스런 범죄 피해로 삶이 파괴되고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정부의 유족구조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20대 남성이 차를 몰고 인도를 덮친 뒤 흉기를 휘둘러 2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친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아르바이트를 끝낸 뒤 집에 가던 20살 대학생 김혜빈 씨는 이날 가해자의 차에 치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딸을 향한 그리움, 가해자를 향한 분노, 그리고 세상을 향한 원망은 부모님을 극심한 우울감에 빠뜨렸습니다. 생업이 끊긴 뒤 가정 경제는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사건 후 1년여 만에 부모님은 범죄 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찾았습니다. 여기서 알게 된 범죄 피해자 지원 대출 상품은 4개. 하지만 그중 실제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가정 경제가 더 무너져 신용평점이 하위 20% 아래로 떨어져야만 비로소 돈을 빌릴 수 있는 거였습니다. 대출금 제때 갚고 성실하게 살았는데 이 성실함이 걸림돌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저희는 밑바닥까지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제가 세 분의 유족, 총 4분의 유족과 통화를 했고 3분의 유족을 인터뷰를 했는데 그 가장 처음에 통화를 했던 그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고 김혜빈 피해자분의 어머니가 하셨던 말씀이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1년 넘어서 1년 넘어서 전화 드려서 이렇게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게 해서 너무 죄송하다라고 했더니 그 어머니께서는 관심을 가져줘서 오히려 나는 더 고맙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그 중랑구 흡연장 살인 사건과 은평구 일본인 살인 사건의 피해자 가족분들께서도 계속해서 좀 언론이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세상이 우리를 잊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뭔가 제가 했던 기획 보도로 조금이나마 위로가 좀 되셨으면 좋겠고, 우리 사회도 뭔가 범죄의 잔혹성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유족과 피해자분들이 어떻게 회복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크게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보도를 하기까지 저희 팀장님이 되게 응원과 이렇게 발전시켜주는 걸 되게 옆에서 많이 지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김경호 선배께 정말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고인이 되신 그 피해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네, 상 주셔서 감사합니다. 창원의 한 4성급 호텔방. 조식을 포함해 하룻밤 26만 원이 넘습니다. 지난해 10월 이 방에서 닷새 동안 묵은 한상현 경남도의원. 이를 포함한 8일 숙박에 청구 금액이 190여만 원입니다. 호텔 숙박비만 지난해 6,200여만 원. 2년 반 동안 1억 3천여만 원이 들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60km 이상 거리에 사는 도의원이 회의에 출석해 숙박할 경우 숙박비를 지급합니다. 문제는 상한선이 없다는 점입니다. 비회기 때나 집거리가 60km 이내인 의원들을 위한 숙소도 있습니다. 월세 70만 원짜리 오피스텔 4채입니다. 하지만 최근 3년 동안 평균 이용률은 19.6%, 비회기 중에는 9.5%에 불과합니다. 경상남도의회 의원들에게 제공되는 숙소를 도의회 운영위원회가 둘러봅니다. 최근 3년 동안 평균 이용률이 20%도 되지 않는다는 KBS 보도에 숙소 감축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경남도의회는 현재 4채인 숙소 중 1채를 우선 없애고 앞으로 이용률을 확인해 점차적으로 줄일 계획입니다. 당장에 1개 정도는 좀 줄이고 3개를 활용하면서 또 1개 정도 더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 게 낫지 않느냐. 공실률이 많아지면 그만큼 예산만 낭비되니까. 또 도의회가 있는 창원에서 60km 이상 떨어진 거리에 사는 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숙박비 지원도 상한액을 정합니다.
경남도의회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산 지역 호텔과도 협약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양식장에서 걷어올린 물김들. 하지만 반나절 만에 다시 바다에 쉴 새 없이 뿌려집니다. 위판되지 않은 물량을 폐기하는 겁니다. 이 같은 현상은 바다 환경이 김성장에 적합해진 데다 고흥과 완도를 중심으로 불법 양식이 급증한 탓입니다. 무면허 양식장 단속에 나서곤 있지만 채취 현장을 직접 적발하지 못하면 처벌이 어려운 실정. 이 같은 자구책에도 당분간 공급 과잉은 계속될 전망이어서 산지 물김값이 안정을 되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같은 날 전통시장 김값은 한 장당 평균 140원으로 전년 이맘때에 비해 55%가량 비쌌습니다. 산지 마른 김 가공 공장들은 원재료인 물김 가격 하락을 반기며 생산에 총력전을 펼치는 상황. 그럼에도 폭락한 물김 가격은 시차를 두고 마른 김 도매가에 반영되다 보니 이 같은 가격 괴리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저렴해진 마른 김들도 2차 가공 유통 과정을 거치면서 가격이 다시 크게 오른다는 점. 이 같은 가격 괴리 현상은 마른 김과 조미김 공장의 경제력 차이에서도 발생합니다. 70% 이상이 생산 라인 1개, 20에서 30억 규모로 영세한 1차 마른 김 가공 공장은 가공된 상품을 오래 저장할 공간도 금전적 여유도 없습니다. 반면 상대적으로 자본 경쟁력이 있는 2차 가공 유통업체들은 냉동고에 상품을 저장하고 원하는 시기에 판매가 가능합니다. 이 같은 거래 구조에서 2차 가공 유통업체들은 마른 김이 쌀 때 대량 구매해 상품을 장기간 보관한 뒤 시장에 내놓으며 가격 불균형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저는 목포 MBC에 입사한 지 한 2년이 조금 넘었는데요. 2년 동안 저도 서울에서 내려가서 이제 뭐 쌀, 김 이런 주 생산 배추 이런 주 생산지들을 주로 취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생산지는 2년 내내 울상이었습니다. 기후 위기가 정말 벼랑끝까지 우리를 내몰고 있다라는 것을 정말 절실하게 체감을 할 수 있었고. 그런 의미에서 시작된 김 기획 취재였는데 그뿐만이 아니어서 그 주변에 있었던 영세한 산업 구조의 문제 그리고 또 깜깜이식 어떤 유통 구조 이런 것들을 차츰차츰 벌려 나가면서 뭐 K김 뭐 최고의 뭐 수출 효자 상품 이런 부분으로만 주목을 받기보다 이런 것들이 오래 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달라지게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는 2년차 정말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는 그런 어쩌면 그러니까 제 별명이 논두렁 밥두렁인데 그냥 현장에 항상 다니는 기자고 제가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라고 하면 저희 목포 MBC의 정말 베테랑이신 선배님들께서 그거 이렇게 해서 문제고 그거 무조건 기사화해야 돼. 이거 이렇게 이어가. 너 이거 기획 이렇게 더 가야 돼. 계속 용기 주시고 계속 공부할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수상까지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앞으로도 논두렁 밭두렁 열심히 돌면서 우리 생산자들도 울고 소비자도 울거든요. 그래서 생산자도 웃고 소비자도 웃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중간에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